잠시 후 여러분은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 등이 출마하였지만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직전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국회는 제5공화국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여소야대 상황과 민주화 요구의 확대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1990년 노태우 중심의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와 오랜 세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온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국태민안의 신념을 꿋꿋이 실천해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와 같이 신당 창당에 관한 3당 총재 공동선언을 통해 3당 합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재도입되었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정보 보도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교류를 모색하여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이 활발해졌으며 탁구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한 첫 사례로 문민정부라 불리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제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국제경제 여건 악화와 정책 실패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IMF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에 힘썼고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에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실직자가 급증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제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참여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을 시행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하여 국제무역 관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열린 시장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 능동적 복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에 소극적이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책임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 운영을 사유화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장 3년간 연재된 로빈의 한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